3D 모델링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볼브 기능을 이용해서 이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환경은 맥 환경이라 윈도우에서 하실 때는 뭐 단축키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할 거고요. 오늘 이름표를 만들 이름을 먼저 문서 편집기에 써서 클립보드로 복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료 프로그램 중에 잉크스케이프가 한글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글자를 클립보드로 복사해 두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같이 뭐 한글이 완벽하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입력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의상 오늘은 그 무료 프로그램들에 가까운 걸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잉크스케이프를 열어서 여기에 잉크스케이프에 문자를 입력하는 기능을 선택을 하고, 맥의 잉크스케이프에서는 이 한글을 변환해서 입력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모아지어서 써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클립보드에 복사해 준 것을 페이스트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지금 이제 폰트가 이쁘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확대해서 일단 내용을 다 선택을 하고요. 폰트를 이번에 이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산스세리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빙그레사의 그 폰트를 이용해서 오늘은 작업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폰트를 지정해서 이제 바꿨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3D 프린터로 인쇄를 하거나 이랬을 때 두께가 있어야 돼서 볼드체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빙그레 폰트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 그 폰트, 이 텍스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패스 상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잉크스케이프의 패스 메뉴에서 오브젝트 투 패스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아까 같이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얘는 이런 식으로 패스 형태로 이렇게 변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저장해서 쓸 건데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아트보드가 크기 때문에 아트보드를 요 김나영 글자에 맞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큐멘트 프로퍼티에서 우리가 여기 커스텀 사이즈에 리사이즈 페이지 투 컨텐츠라고 있는데 이걸 열어서,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셀렉션 한 요거에 맞게 이제 아트보드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작업 영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해서 여기 뭐 드로잉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SVG 상태로 지금 저장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퓨전 360에서 이 SVG를 임포트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서트 메뉴가 있고요. 인서트 메뉴에 인서트 SVG.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위치에다 이제 인서트를 하게 될지를 일단 고르게 되는데, 우리가 인서트를 하면 이게 크기가 뭐 제대로 들어오질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 크기로 할지 스케치를 하나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나 우리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뭐 명패니까 너무 작으면 또 그러니까 가로로 100 정도 되고, 뭐 그냥 세로는 그렇게 뭐 상관은 없고요. 그냥 세로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해두고요. 그리고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인서트 SVG에서 아까 넣었던 파일을 고르고,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이름이 되게 작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100mm, 그러니까 10cm 정도 크기에 맞게 해주려면 아직도 한참 좀 늘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10cm 크기에 적당하게 맞게 좀 늘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이 정도 크기로 지금 늘린다고 하면 이 상태로 두고 이제 임포트를 마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벡터 상태로 그 글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이 뒤에 가이드로 했던 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글자 임포트 된 게 색깔이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는데, 이거 녹색은 이 임포트 됐을 때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하고 픽스를 언픽스로 바꿔주게 되면 파란색 글씨로 바뀌게 됩니다. 이래야지 이제 에디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가지고만도 이제 익스트루드를 하면 바로 뭐 이름표를 지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익스트루드 명령을 해서 전체를 선택하고,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익스트루드 할 건 아니니까 눌러서 빼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면 글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너무 두껍지 않게 뭐 하고 싶다 그러면 한 4mm 정도, 뭐 3mm 정도 해도 뭐 괜찮은데 그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4mm 정도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걸로도 인쇄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초성이나 중성이나 중성이 다 떨어져 있어서 그러면 이거 뭐 그 이름표로 지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리볼브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색다르게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리볼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할 건데, 리볼브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도 보면 그 회전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전축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회전축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전축을 여기다가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데나 뭐 적당한 위치에 그 뭐 중심이 되는 라인이니까 뭐 적당한 위치에다 이렇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띄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이게 너무 멀거나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나 좀 이렇기 때문에 요 거리는 그냥 적당한 거리를 이렇게 좀 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볼브를 한번 해보면, 이 리볼브 할 대상들을 먼저 골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선택을 다 하고 일단 이런 것들은 빼주고, 그래서 리볼브의 축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글씨에서 상당히 먼 축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360도 도니까 360도 우리는 돌릴 게 아니니까 한 뭐 이거 돌릴 정도, 원하는 정도를 돌리면 되는데 한 60도 정도 이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조금 이렇게 이 중심 이 축이 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올라와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좀 이렇게 모양이 좀 안 이쁜 편이라서 이거를 중심축을 조금 약간 가까운, 회전축을 좀 가까운 데를 이렇게 잡으면 이 정도의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좀 깔끔하죠. 좀 새롭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초성이나 중성이나 중성이 또 다 떨어져 있으니까 밑에 바닥판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판 작업을 이제 한번 해야 되는데, 바닥판 작업은 뭐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가급적 이 선들을 좀 살려가지고 하고 싶어서 일단은 바디를 좀 끄고요. 그래서 요거 그 글자를 최대한 맞춰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나 조금 더 만들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그 바닥판을 만드는 걸로 하면 돼요. 그래서 바닥판은 뭐 여기서 이제 프로젝션 기능을 이용해서 밑에 것들을 다 따올 수도 있고, 여기에 프로젝션이 있으니까 프로젝션으로 뭐 이거를 다 따올 수도 있고, 그 아니면 이렇게 일일이 따기가 이거는 좀 귀찮으니까 스케치 자체에서 이 첫 번째 스케치에서 이걸 아예 그냥 복사를 해서 두 번째 스케치에 와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럼 뭐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요 그 스플라인 중에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곡선을 잡아서 곡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요 스플라인을 가져다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빈 공간 같은 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약간 좀 뭐 이쁘게 좀 다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지금 빈 공간들을 좀 이렇게 해서 조금 좀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약간 좀 귀찮으시긴 한데, 귀찮으시더라도 조금 예쁘게 하려면 약간의 정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이제 겉 테두리는 좀 다 됐죠. 그래서 이건 뭐 약간씩 이제 좀 모양은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다듬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또 모양을 조금 약간 보기 좋게, 이게 지금 이제 이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요거는 한번 좀 다듬는 작업을 좀, 그러니까 트림을 해서 다시 다듬어도 되고, 이 트림 대신에 이 포인트를 더 추가하거나 이래서 좀 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더 다듬긴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겉에 우리는 외곽선들만 살리면 되니까요. 이거 바닥판으로 쓸 거라서, 그러니까 뭐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 그 겉에 경계를 다 이렇게 좀 잘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익스트루드 할 때 한 방에 다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좀 다 제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안에를 뭐 말끔하게 해도 되고, 익스트루드 하기 위해서 그냥 살짝만 정리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공백은 일단 다 뭐 채우는 걸로, 없애는 걸로 하죠 뭐. 그래서 뭐 이 공백은 이렇게 하나하나 트림으로 제거해도 되고, 이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쭉쭉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가 조금 이제 깨끗하게 안 잘라졌네요. 이렇게 이제 하고, 이거를 익스트루드를 해보면, 지금 이제 바디 쪽이 꺼져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바디를 켜고, 아까 있던 거에 익스트루드를 그럼 이 반대쪽으로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바디 보면 아까 이게 초성이 다 초성 중성 중성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디가 되게 여러 개 생성됐거든요. 그럼 이 바닥판을 익스트루드 하면서 조인을 해주면 이제 이게 하나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내려주게 되고,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내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 바닥판으로만 예를 들어 2mm 정도만 내린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 오퍼레이션을 조인으로 해두면 이게 지금 바디가 다 떨어져 있는데 바닥판이 생겨서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바디가 하나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좀 약간 특색이 있는 이렇게 이름패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름패를 바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세이브해서 STL로 출력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폰트도 좀 다양하게 바꿔보시고, 이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면 좀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